김정주 씨는 지난 9월 일터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 있었습니까? 냉장고는 이쪽에 있었어요. 냉장고에?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이쪽에 가스레인지 있었고. 그럼 가스레인지까지 다 떼어갔어요? 네. 3살 아들과 홀연히 사라진 중국인 아내. 연락 두절이던 그녀에게서 이혼 소장이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유선홍 건 다음에 이제 적시증이 중국으로 나간 거죠. 애기 데리고 중국 데리고 와서 애를 놓고 자기가 8월 28일 날 혼자만 들어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 겨우 하고 말 익힐 때인데 저렇게 데려가니까 이제 걔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제 결혼을 한 뒤 아이와 함께 가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 두절. 아이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이런 아기가 졸지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간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고향에 아이를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2010년도 그때 제일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하루아침에 자식과 생이별한 아버지들이 급기야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너무나 그리운 얼굴. 나야 뭐 너무나 잘 알아보고 내 핏줄이니까 근데 애기도 나 충분히 보면 알 것 같아요. 딸 소연이를 못 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재규 씨도 3년 반 동안 떨어진 송이의 사진을 보며 울컥합니다. 아빠 먼저 같이 오자. 아빠 따라와야 돼.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함께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최대 도시인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5시간. 인구 120만의 소도시 건터에서 다시 몇 시간을 더 들어가야 상규 씨의 딸 미영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Qua cái cầu Gạch Côn á, xuống có cái đường nhỏ quẹo về bên tay trái. vừa qua dốc cầu có đường. 오후 10시. 애기가 잠자버리면 내가 내 생각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차로는 갈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 상규 씨의 처갓집을 찾았습니다. 미영이. 미영아, 아빠. 미영아. 미영아, 아빠. 아빠. 한국 아빠. 하지만 미영이는 아빠를 몰라봤습니다. 한국 아빠. 재규 씨의 처갓집은 건터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로 논길 10km를 달려 도착한 곳. 송이는 학교에 가고 없습니다. 삽시간에 동네 이웃 10여 명이 모이고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이때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화한 아내입니다. 다 듣던 걸로 해줬겠다고 그렇게 내가 몇 번을 니한테 사정을 하고 문자를 엮고 그랬는데 너는 지금 그래? 그러는 사이 송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bà ngoại đứng đây nè. 아빠 더 봐. 애가 지금 잊었어. 아빠 언제 왔는데. Đừng có quay phim, đừng làm quá nó sợ. Đừng có quay phim. 재규 씨는 딸을 데리고 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김창문 씨. 지난 2010년 이후 3년이 넘도록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김창문 씨가 직접 쓴 이 편지를 이 처갓집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불러준 주소인데 이 주소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 114 이런 데 전화 몇 군데 해가지고 앞뒤를 맞춰보니까 현재 이 주소가 나온 거예요. 강을 건너고 경찰에 도움도 청합니다. 봉변을 당할 뻔한 경우까지. 그렇게 이틀을 헤매 소연이의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곳에 없습니다. Nó ở ngoài thành phố á, không biết không mẹ nó nói nó mặn quả vậy thôi à. 이젠 소연이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아빠와 취재진. 그때 한 동네 주민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Ở trong nhà, 집에서 everyday drive bicycle. So when did she see her lately? morning. This morning. Yes. 다시 가서 마지막 사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끝내 소연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 그럼 이 아이들은 사실상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어머니가 아이를 현재 데려다 놓고 네. 다시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다 한국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외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외가 쪽 친척이 키우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는 이런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짧은 취재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의 아이를 만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 라이비엔남, 라이가 가짜, 짝퉁 이런 의미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짜 베트남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라이비엔남이라는 좀 상당히 슬픈 신조어까지 현지에서 제가 들었는데 도대체 원인이 뭔지 좀 더 제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난 걸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연이의 엄마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애기 없어도 돼요. 여기는 애기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기도 있고, 딸도 네, 있고, 네. 어머니도 있고. 네. 사람만도 돼. 우리 애기는 나 잘 키우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나 3년 애기 키우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계산 해봐. 얼마나. 애기 키우기 힘든데 왜 애 데리고 왔어요? 아빠는 애기 보고 싶어. 그럼 나한테 돈 줘. 나 애기 보내줄게. 베트남에서 한국 남편은 늙고 무능한 걸로 여겨졌습니다. Đừng bắt ở đây đi chứ còn không có con nhỏ quá mà chịu bánh nó già nó đâu có được. 하지만 남성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재규 씨가 보여준 아내의 소셜 네트워크 사진 몇 장. 남자친구와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뭐 목걸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다 해준 건데. 아 그래요? 네. 좀 반지나 팔찌나 이런 목걸이. 일부 외국인 쉼터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담을 왔던 친구들이 제가 안 돼. 그건 한국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해줄 수 있어. 대구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는 대구의 한 교회. 이주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은 친구 많아요? 네, 외국 사람 엄청 많아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여기 한국 왔어. 한국말 몰라요. 이렇게 가족 없어. 친구도 없어. 남편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술만 사요. 또 집에 와요. 계속 차요. 이렇게.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곳에선 이들에게 이혼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관이 이렇게 나와주고 나라도 이렇게 조금 도와주지. 아, 나라에서 돈 나와요? 남편이 이혼해주지. 한달 안에 연봉 받아야지. 다문화 가정의 이혼 실태는 어떨까? 이미 위험수입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13,700건으로 결혼 건수 29,200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평균 결혼 생활 기간도 국내 평균이 13.7년인데 반해 다문화 가정의 경우 5.4년에 불과했습니다. 가정 파탄의 고통은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까지 번집니다. 2년 전 며느리가 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버렸다는 박성영 씨. 수면제의 의지에 겨우 잠이 듭니다. 어지간해 가지고 잠이 안 와. 근데 버려버렸어 나 아주. 정신적인 아주 그 저게 버려버렸어. 그냥 이상해. 그래가지고선 내가 저 앞에 거기 나갔다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꽝 하고 쓰러지니까
이채문 씨는 지난해 아들 성민이를 007 작전을 하다시피 해서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밝으네요. 아니 이제 밝아요. 엄청 밝아요. 거기 있는 것보다 이거 훨씬 나아요. 베트남에선 친권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 추방당하고 억울해도 내가 참고 있어야 돼. 성민이는 한국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마시는 거 사주고요. 그리고요 음료수도 사주고요. 많이 사줘요. 아빠가 뭐 많이. 상규 씨도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상규 씨를 박대하던 장모. 베트남까지 찾아온 정성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위가 미영이와 함께 얼마 동안만이라도 베트남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상규 씨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딸 미영이와 짧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